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저도 전주에 왔습니다. 자주 오는 도시인 만큼 참 여러분들이 더 친숙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뭐라도 하나 더 가르쳐 드릴까 하고 좀 나름대로 재미있는 것들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강연 아주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경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 그럴 거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것과 함께 그렇다면 경제를 내가 조금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고장 아니면 우리나라가 어떤 경제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아마 그 정도는 알면 아마 경제를 조금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경제를 이렇게 단번에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경제 지표를 하는 거예요. 경제 지표만 알아도 지금 내가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돈을 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소비를 하는 게 좋을지 말아야 될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 드릴 건 아까 비빔밥과 같은 먹는 걸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1857년 독일의 통계학자인 에른스트 엥겔이라는 사람이요, 저소득 가게일수록 이상하게 먹는데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뭔가 경제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이 많은 사람도 하루에는 몇 끼만 먹습니까? 3끼 먹죠. 그 다음에 돈이 적은 사람도 하루에 몇 끼 먹어요? 3끼 먹죠? 그러면 돈을 얼마 못 버는 사람들이 하루에 식비에 지출하는 비용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하루에 식비에 지출하는 비용의 비율은 당연히 다를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 그걸 좀 더 지표화해서 우리 사회나 우리 국가에서 어떻게 이것을 경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만들어 볼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게 엥겔 지수예요. 이 엥겔 지수라는 건 어떤 가게에서 자신들의 소득에서 우리가 먹는데 얼마나 쓰느냐 이걸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조사를 한 건데요. 요걸 통해서 저소득층의 생계비가 큰 것을 아이디어로 삼아서 그 사회에서 저소득층은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그 엥겔 지수가 어떤 사람들은 고소득층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지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엥겔의 법칙이라는 것도 만들어졌습니다. 뭐냐? 엥겔 지수를 계산해서 25% 이하가 되면 이 사람은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부유층이다. 그리고 30에서 50% 정도 되면 중류층이다. 그 이하면 또 하류층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엥겔 지수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엥겔 지수는 그게 개발되고 나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다양한 시사점들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지수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엥겔 지수를 보니까 나이대별로 지수가 또 달라요. 30대 미만, 70대 이상의 사람들은 엥겔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소득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기 때문이겠죠. 아니면 이미 다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지나신 분들이거나요. 그 다음에 30에서 60대 사이의 사람들은 엥겔 지수가 좀 낮죠. 그만큼 왕성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고요. 또 국가별로 그 나라가 저개발 국가인지 선진국인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또 엥겔 지수를 사용하고, 소득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이 도대체 소득 상황이 어떨까 비교하기도 하는데, 그나마 다행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0.3 이하를 저소득층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계층도 0.3 이하인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다 이런 사실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엥겔 지수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경제 지표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경제 지표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꿔가면서 써야 되고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지금과 달리 집에서만 밥을 먹었거든요. 외식이라는 걸 많이 안 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정말 3끼를 먹었어요. 자, 그런데 요즘은 3끼도 아니라 좀 뭐라 그럴까요? 간식이라고 하기도 좀 헤비하고 뭔가를 좀 많이 먹을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엥겔 지수를 계산하는 방식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집에서만 밥을 먹었기 때문에 집에서 밥을 먹는데 장을 보는 여러 가지 물품들의 가격을 바탕으로 엥겔 지수를 계산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외식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외식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 먹는데 투여되는 식자재 비용 말고도 물류비, 배송 비용이 들어갈 때도 있고 또는 어떤 기타 서비스 비용이 또 들어가기도 해요. 따라서 이렇게 먹는 패턴이
환경이 달라지면서 엔겔 지수에 포함되어야 될 항목들도 달라지고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라는 것은 한번 어느 순간 만들어서 또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 삶과 현장의 모습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또 바꿔가면서 개선시키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엔겔 지수가 다 배우고 나니까 어떤 시사점을 주는 경제 지표인지 감이 오시죠? 경제 지표라는 것이 경제적인 여러 현상을 측정하기 위한 용도고 측정해서 개선시키거나 좀 더 바람직한 형태로 바꾸기 위한 형태로 그걸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경제 지표들은 시기적 상황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쓰는 거구나. 그리고 경제 지표를 내가 안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선 정확한 수치적인 개념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걸 쉽게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러한 또 다른 지표의 내용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우수한 인재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할 주제는 이제 그 제목이 디지털을 이겨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약간 디지털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디지털이 뭐다? 디지털. 네. 너무 여러분들이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의 정의를 알 필요가 없죠. 근데 왜 이 디지털을 이겨라라는 얘기를 하냐면 실은 이 디지털이 우리에게 항상 선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편으로는 경각심, 또 한편으로는 그럼 어떻게 맞서 싸워야 되나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요즘 취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이렇게 살기 좋아지고 스마트폰 나오고 뚝딱 하면 되고 인터넷이고 뭐 다 되잖아요. 근데 왜 취직도 안 되고 왜 이럴까요? 좋아. 예. 그때 말한 기계라는 표현은 근데 틀리죠. 크게 두 가지인데 방금 정답을 하나 말했어요. 디지털이 다 하는 거예요, 디지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대목들을 다 누가 뺏어가요? 디지털이 다 뺏어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뭐 그건 다른 기회에 얘기하겠지만 애를 안 낳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고 다 나이는 많아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이게 살기는 좋아진 것 같고 경제도 넓어진 것 같고 커지고 했지만 우리는 막상 어때? 뚜껑을 열고 보면 취직도 안 돼, 집에만 맨날 있어야 돼, 점점 가난해져. 이런 어떤 역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바로 디지털 시대의 묘한 딜레마라는 얘기예요. 이때는 해법을 누가 이렇게 큰 줄기로 제시해주지 않아요. 각계격파의 시대라고 들어봤죠. 각자가 다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사회야. 왜? 디지털이라는 애가 거의 우리 사회의 한 95%를 다 차지해가지고 지 혼자서 다 해버리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떤 일에 가야 되는가 할 때 구체적인 건 제가 하나하나를 제시해주지 못하지만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디지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가, 얘가 못하는 게 뭔가, 아날로그라는 거예요. 아날로그. 쉽게 말하면은 몸으로 직접 부대껴서 하는 것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후배들 중에서 영화 배우 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있을 때는 영화 배우보다는 뭐가 더 좋을까요? 연극 배우, 감독도 좋고 연극 배우. 그러니까 직접 무대에 서가지고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이 완전 아날로그식으로 싸우는 이런 직종의 사람들이 지금은 형편없이 가난하지만 한순간에 역전이 된다고. 우리 비보이 이제 친구 형들 오빠들 왔지만 이 비보이란 직업도 앞으로는 더 무궁무진해. 왜? 몸을 쓰면서 이런 그 느낌과 감성과 아우라를 누가 못 따라해. 디지털이 아무리 흉내를 내려고 해도 못 따라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 때 나는 내가 갈 곳, 디지털이 못 공격하는 곳들, 바로 그 아날로그를 쫓아가야 되고. 또 디지털이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우리 컴퓨터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거. 컴퓨터가 무서워하는 게 뭐야? 버그. 전혀 다른 게 발상을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막 이런 능력 같은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 지도를 갖고 찾아가는 거예요. 아저씨가 이제 운전면허를 91년에 땄는데, 그때 90년에 땄는데,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니까. 지금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만에 하나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어떻게 해? 아무도 못 가. 서울에서 전주를 못 내려가.
전주 내려갈 때 헤매다가 그냥 못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온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디지털의 지배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은 앞으로 뭐 발상을 한다면은 그런 능력, 버그적인, 아날로그적인 컴퓨터가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형식은 디지털로 쓰지만 내용은 전혀 걔가 흉내내지 못하는 아날로그적. 그 다음에 어때? 끊임없이 도전해야 돼. 그런 버그 정신으로 맞서 싸우면 좋겠다. 짧게 마지막으로 전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저는 항상 전주를 친숙하게 생각하고 이 대단한 도시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아날로그적인 버그 도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주는 뭐가 있어요? 일단 비빔밥 말고 곡창지대.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뭐냐면요, 그 항상 이제 인터스텔라 봤어요? 혹시 인터스텔라? 예, 막판에 무슨 사회가 와? 그건 거의 그렇게 될 거예요. 어떤 사회가 와요? 황폐화돼. 다 배고파서 굶어 죽는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시 지역 중에서 어떤 도시가 가장 더 점점 각광을 받을까요? 여유로운 도시인데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 도시? 곡창지대가 있어야지.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바로 대한민국 최대 곡창지대가 어디 있어요? 전주 전북에 있고. 그래서 옛부터 전주 사람들이 왜 여유가 있어요? 왜 선비 정신이 왜 생겼을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옛날에는. 그러다가 한동안 전주가 지금 막 힘들어졌어. 왜? 기계란 이제 온 거야. 기계 시대에서는 산업화가 되고 공장 돌아가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런데 어때요? 앞으로 디지털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제 다시 먹거리에 대한 얘기들, 여유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신적인 얘기들이 나온다고요. 정신적인 그런 아우라. 근데 전주는 제가 말했듯이 농업 기반 도시에다가 최근에 뭐 유치하고 있는 사업들이 신재생에너지까지 이제 사업들이 유치되고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완성된다면은 전주는 거의 완벽한 도시예요. 왜? 스스로 자급자족이 되잖아. 먹을 수 있고. 지금 에너지는 뭐예요? 석유지만 앞으로 3년 내 5년 내 무슨 세대로 바뀌어가요?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알지? 태양에너지, 또 전기차라는 거 들어봤어요? 2차 전지?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하게 열린다고요. 그런 시대 하나에 있어서 저는 전주가 이제 상당하게 앞으로 부각된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은 그런 전주에 DNA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정하고 싶어도, 부인하고 싶어도, 거부하고 싶어도 여러분들 몸속에는 아저씨한테는 없는 전주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아날로그적인 버그 정신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시대에서는 서울로 날라온다? 큰 의미 없어요. 그건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방 안에서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는 시대가 열린다고요.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돼? 디지털로는 승부가 안 나. 디지털을 이기던가, 디지털이 막 무서워해야 돼. 막 해커들 무서워하잖아요. 그럼 버그 정신을 여러분들이 키워서 꼭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나갈 때는 오늘 했던 이 이야기들을 들었으면 좋겠고,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디지털이 흉내내지 못할 거다.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나만 갖고 있는 나만의 이야기야. 나만의 상상력이야.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재미있게 살아가면은 10년 후에 훨씬 더 멋진 삶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제가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강의 같이 해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우리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강연 듣고 나니까 이 전주가 예사로운 도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이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좀 빨리빨리 문화가 좀 더 맞아요. 강한 네. 편이잖아요. 그래서 네. 디지털에 또 금세 또 적응을 하게 되고 맞아요. 또 디지털 또 좋아하고 그런데 이 아날로그를 따라하고 아날로그를 사고방식 갖고 있으면 좀 뭔가 시대에 뒤처지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뒤쳐졌어요. 근데 이 시대가 가고 여러분들 시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후자들, 네. 이제 아날로그 괴짜들은 정말 다 큰 거 하나씩 할 겁니다. 네, 그렇죠. 꼭 네. 여러분들 아날로그적 감성을 네.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네. 좋은 거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드리프터즈 크루 네. 아날로그 감성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강연하실 때 네네. 더 큰 네. 시장이 될 수 있다. 비보이는 더 무궁무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본인들이 이렇게 춤을 연습하실 때 어떤 아날로그 감성을 넣어서 하는 게 있는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네. 아무래도 저희는 친구들과 네. 형 동생들과 계속 움직이고 사니까 아무래도 그게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가. 네. 그래서 아무래도 기계와 사는 것과는 완전 반대되는 걸 네. 삼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잘 하고 있구나라고 네. 느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면해서 소통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감성이 충분히 담겨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을 경제 콘서트 다들 어떠셨습니까? 우리 먼저 우리 박정호 연구원님 학생들에게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네, 많은 분들이 우리 고장을 뭔가 알리고 싶다, 우리 고장을 좀 더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하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리 고장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는데 전통은 때로는 또 만들어가는 거예요. 전주에 어떤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갈지는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좌지우지하는 거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철진 작가님께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 여러분들 있으시다면요? 예. 짧은 시간인데 되게 반가웠고요. 역시 이 전주의 아이들이어서 표정도 되게 밝고 여유롭고 하여간 제가 보기엔 자신감과 도전 정신만 더 갖추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앞서 만나게 될 한 10년 후의 세상은 분명히 전주에서 자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시대가 열릴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짧은 인연이지만 여러분과 함께해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드리프터즈 크루도 우리 학생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유용한 이야기들 듣고 가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고요.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마을 경제 콘서트 아쉽게 마쳐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문화의 고장 마제 고장 우리 전주에서 맛있는 경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아쉬움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우리 드리프터즈 크루가 마지막으로 또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끝까지 즐겨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시대에서 아날로그적인 요소를 찾아서 특히 전주만의 장점을 찾아서 발전시켜보자, 이런 점을 학생들에게 부각해 준 점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은근히 재밌어가지고 강연자 분들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경제 발전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하고 이렇게 전문가 이야기는 애들이 받아들였을 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이런 지식을 우리 애들은 굉장히 접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그 전문가들의 지식이 아마 우리 애들이 앞으로 경제 생활을 해 나가는데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던 단어인데 오늘 이 콘서트를 통해서 강의자분들이 너무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 경제 단어 중에서 엔겔짓은 까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저한테는 경제가 상관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경제가 많이 적용된다는 걸 알고 앞으로는 경제에 대해 많이 알아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 콘서트와 같이 이런 강연을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